법인세 1등, 2등, 5등이 예. 1등이 한국투자신탁, 2등이 대한투자신탁, 5등이 국민투자신탁이었어요. 예. 삼투신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저 같은 인재가 떠나서 망했다고 제가 퇴직금 받은 게 이제 슬슬 떨어져가고 그래가지고 좋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죠? 좋은 주식은 나한테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근데 진짜 제가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아, 진짜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네. 살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퇴사하시고 나서도 한번 뵌 적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재직을 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하고 나서 처음으로 경제부장 데스크를 맡으셨었고 제가 처음으로 모셨던 데스크였기 때문에 벌써 13년 됐습니다. 예, 2008년. 네. 와, 그때는 진짜 저기 머니투데이 방송에 하얀색 전화기랑 인터넷선만 이렇게 나와 있던 시절.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네. 예. 그리고 또 그거 개국할 때 네. 그 리먼 브라더스 사건 나가지고 맞아요, 고생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개국할까 말까 막 2008년 10월 1일에 우리가 개국을 했었죠. 했죠. 예. 근데 그 직전부터 이제 9월 15일부터 예. 리먼 브라더스가 아주 그래서 경제방송이 개국을 앞뒀는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한 거야. 그렇죠.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였어. 네. 그래서 진짜로 그때 막 개국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은 강행하자.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초반에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경제 채널을 막 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케이블 경제 채널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이제 점프업 하는 계기였고 네. 작년 2020년이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힘들었고. 그렇죠. 힘들었고 또 경제 관련된 유튜브들이 한 단계 또 이제 점프업 하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케이블 개국,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개국. 위기는 항상 그 위는 위험하다는 뜻이고 네. 기는 기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할 때 기회가 있다 이런 네. 거니까 아, 겁먹지 말고 그 위기가 왔을 때 네. 그 좋은 기회를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딱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10월 1일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2009년 이후에 2010년까지 시장 잘 올라가다가 2011년부터 계속 박스권에 갇히거나 계속 흔들리는 시장. 네.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네. 10월 달이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 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네. 1987년이면 몇 살이에요? 87년이면은 7살 때네요. 그때 블랙 먼데이라고 들어봤어요? 네네네. 그게 10월 19일이거든.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했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글로벌 금융위, 그렇죠. 미국발 글로벌 위기도 9월 말 10월 막 네. 터졌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옛날에 우리 천고마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거가 네, 이제 네. 가을이 경치가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는데 네. 천고마비는 이제 추수 끝나고 나면 이 저쪽 만주에서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때거든. 그래서 천고마비 때 조심하라 이런 뜻이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희한하게 네. 경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10월엔 좀 조심해야 돼. 뭐 물론 그 증시에서는 위험한 달이 뭐 10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1월도 있고 4월도 있고 7월도 있고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미국 증시도 역사적으로 10월에는 정통적으로 좀 안 좋은 저기가 많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1929년에 대공황 그것도 10월이죠. 그 생각해보니까 10월 조심하셔야 돼. 아이고. 근데 사실 우리 홍찬선 국장님 그리고 지금은 저자로서 작가로서 저희가 모셨는데 원래는 애널리스트 출신이셨잖아요. 처음 직장이 지금 전 하나대투증권인 예. 하나금융투자예요 지금은 또 바뀌었나요? 옛날 분. 제가 대한투자신탁에 처음 89년에 입사를 해서 예. 그 조사부에서 그 매크로 투자신탁 조사 뭐 이런 것 좀 하고 그랬었죠. 그 출발은 그냥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그때는 되죠. 뭐 리서치 센터라고 안 하고 조사부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대한투자신탁.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89년에서 해가지고 한 20개월 근무하다가 월급을 너무 많이 줘서 하는 일에 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애널리스트였으면 장난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89년에 네. 이 법인세 1등, 2등, 5등이 예. 1등이 한국투자신탁, 어. 2등이 대한투자신탁, 5등이 국민투자신탁이었어요. 예. 삼투신. 삼투신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한국투자는 저기 한국증권인가요? 예, 옛날에 예. 동원증권. 아, 그걸로 네네. 넘어가. 한국투자증권. 예. 그다음에 대투는 지금 하나금융투자가 그렇죠. 됐고, 대투. 그 국민투자는 현대증권으로 갔다가 지금은 뭐 KB네요. 그럼 KB증권이네요. 그렇죠. 지금 KB네요. KB가 현대 인수해서 합병을 했으니까. 다 망했죠. 저 같은 인재가 떠나서 망했다고 제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기자로 전향을 하셔서 그렇죠. 거의 경제 전문 기자로 머니투데이 방송에 그 뭐라 해야 되나 보도 본부장 하셨고 머니투데이 신문의 편집국장도 하셨고 그래서 발이 굉장히 넓으세요, 그렇죠? 뭐 애널리스트, 뭐 자산운용사, CIO 사장들, 뭐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들 모아서 발이 굉장히 넓으십니다. 그 발은 넓고 이제 기자를 하다 보면 사람 많이 만나고 그 인맥이 재산이긴 한데 그렇죠. 27년, 8년 기자를 하면서 아쉬운 거는 네. 이쪽 금융, 증권 또 정부 부처도 이쪽 경제부처만 좀 해가지고 저쪽 산업이라든지 요즘에 그 문제가 되는 법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해봐서 이렇게 우리 뭐 음식도 편식하면 좀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또 경제만 했어서 정치도 좀 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 경제학이 경제만 가르쳐가지고 정치는 빼고 이래가지고 절름발이 그런 것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진짜 그 경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봐 왔잖아요. 저는 이제 홍찬선 국장님 통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점심자리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약간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어디든 전화하셔갖고 잠깐 차 한잔 하러 가도 되냐? 네. 그래서 뭐 자산운용사 그렇죠. 대표님을 찾아가든 누굴 찾아가서 항상 진짜 옛날에 공책 들고 다니셨잖아요. 네. 공책 들고 와서 뭐 질문하면서 다 이렇게 막 공부하시고. 요즘도 수첩 들고 다닙니다. 부장 시절에, 국장 시절에 그렇게. 왜냐하면 이 어려운 말로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는데 둔필승총. 아둔할 둔자에다가 붓필자. 아둔한 붓이 메모하는 것이 승총, 총명함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머리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는 게 가장 좋아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 적고 또 누구한테 좋은 말 들으면 적고 맞습니다. 적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를 만나야 네. 공부도 하고 새로운 것도 듣고 시장 흘러가는 것도 그때그때 파악을 하니까 이 SNS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을 직접 만나서 눈앞에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전화로 하는 거하고 이메일로 하는 거하고 다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진실한 얘기, 진짜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으면 항상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다. 특히 기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국장 덕분에 그때 진짜 많이 배웠고 그때 메모하는 습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서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흘려듣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진짜 딱 틀어놓고 받아 적으면서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받아 적어야 내게 되고 네. 또 그것도 이제 안다고 머릿속으로 안다 그래가지고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몸으로 실천을 해봐야죠. 또 실천해야죠. 네, 그래서 지행 합의를 해야 내 거가 되고 예. 머리로 아는 거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머릿속으로는 뭐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일어나고.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고 또 경제학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투자 관련된 구루분들도 많이 아시어서 그때 후배 기자들이 그때 데스크 시절에 체크 단말기 있었잖아요, 자리에. 체크 단말기.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체크 단말기. 그래서 거기에 과연 우리 국장의 관심 종목은 뭐가 들어있을까? 그 몰래 한번 막 이렇게 보고 막. 요즘도 있죠, 체크 단말기. 요즘에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요즘에는? 진짜. 글쎄. 요즘에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유인이 돼가지고, 네. 퇴직금 받은 게 이제 슬슬 떨어져가고 그래가지고. 아침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꿀려야죠. 예. 조금씩 하는데 네. 시장이 어려워서 네. 그렇게 뭐 벌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이 대박 종목 안 하고 네. 우량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어느 쪽으로 투자는 좀 관심 두고 계시는지 살짝만. 좋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죠? 얼마 전에 이남우 교수님 왔다 가셨는데 좋은 주식, 그 나쁜 주식 그 책 네. 쓰신. 예. 좋은 주식은 나한테 돈 벌어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벌어주려고 하려면 네. 내가 그 주식을 알아야 돼요. 네. 남들이 좋다고 이거 돈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백성하면 다 지죠. 상대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이제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내가 아는 주식을 유심히 이렇게 주가 흐름도 보고 그 실적도 좀 보고 뭐 이러면서 이 낮은 데서 샀다가 높은 데 파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한마디 했잖아요. 네. 블래시. BLASH. 예. 그게 뭐냐? 예. buy low and sell high.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예.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주식을 예. 요즘 같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예.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네네네. 낮을 때 사가지고 높을 때 파는. 이게 이제 투자 성공의 제1법칙이죠. 가장 간단합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지고, 그렇죠. 예. 밥 많이 먹으면 튼튼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실천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주식과 또 좋은 자동차의 조건이 있는데,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예요? 요즘에는 하차감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차감. 예, 그러니까 승차감보다는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봐주는. 네. 예,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차를 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다 생각하는 것과 다 네, 해답이죠. 정답은 아니고. 네.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차. 네, 좋은 차.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좋은 차거든. 아, 잘 멈추는 차. 내가 잘 서는 차. 서고 싶을 때 확실히 설 수 있는 차. 아, 브레이크가 불안하면 네. 속도를 못 내요. 언덕에서 브레이크 고장 나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언제 파느냐, 네, 언제 네, 중단되느냐, 이게 무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살 땐 잘 사요. 팔 그렇죠. 때를 못 팔아가지고 그렇죠. 올랐을 때 절대 못 팔거든. 아, 근데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떨어질 때 못 사고,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말은 쉬운데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투자자는 그냥 팔았다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어떤 분은 막 먹고 빠졌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점잖게 투자를 종료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오르는 것도 상관없고 어떻게 되나 상관없는데 나는 이제 스터디를 끝냈고 투자를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회사가 나중에 더 크더라도 막 박수를 보내주고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거, 예. 그 멈춤의 미학, 네. 상당히 중요하죠. 잘 달리는 것보다 잘 서는 게. 예. 그냥 멈추고 무조건 서는 게 싶을 때. 아니라 서야 될 때 서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가다가 서면 안 되고. 가다가 서면 고장이죠. 아니, 우리 저기 홍찬선 국장께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근데 이게 표지가 너무 교과서 같은 교과서 같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이런 표지 보기 쉽지 않은데. 이 내년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네. 20대 대통령. 네. 그 후보 뽑으려고 요즘에 각 당마다 네. 그 경선을 그렇죠. 수하고 한창이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당이든 후보들 이렇게 공약 내놓고 이러는 거 보면 네. 너무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지향적, 내지는 어떤 그 표를 얻기 위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표 구걸형 공약을 자꾸 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교과서 분위기 나게 일부러? 진짜로요? 반전이네, 그렇다면. 네, 그래서 네.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기본적인 경제 좀 알고, 경제 돌아가는 시스템 좀 알고,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경제가 돌아가는 그 원리 같은 게 바뀌니까, 시대가 중요하죠. 바뀌니까 중요하죠. 그런 거 과거에 성공했다고 이거 미래도 이렇게 뒤풀이 될 거라고 하면 그거는 100% 실패거든요.
그 창업자들이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조금 컸을 때 대부분 네. 많이 망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성공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밀어붙이는 거거든. 근데 여건은 바뀌었잖아요. 네. 상황은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뀌면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 성공 경험을 무리하게 이제 맞아요.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성공한 기업들은 새로운 걸 자꾸 하는 거죠. 네. 대표적인 삼성 같은 경우죠. 네. 삼성 반도체 안 했으면 뭐 삼성도 그렇고 대한민국 상당히 힘들 텐데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뭐 급조되는 경제 정책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을 좀 공부를 좀 같이 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표지만 보면 엄청 딱딱할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뭐 경험담, 스토리 좀 재미난 이야기들 이렇게 옛날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예, 이거 대선 주자들이 이거 읽으셔야 되는데 네. 저희도 잘하면 대선 주자분들도 한번 모시려고요. 네. 대선 주자들이 좀 보고 네. 미래지향적인 공약을 좀 해서 우리가 19세기 사는 것도 아니고 20세기 사는 것도 아니고 21세기 사는데 네. 지금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개 20세기에 산 사람들이잖아요. 20세기 중반에 산 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이런 그 미래지향적 포워드 루킹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 자기 경험을 너무 내세우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썼고 네. 제가 2004년에 네. 일본 동경대학교 일본의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네. 거기 경제학 교수하는 이토 모노시게라는 사람이 네. 쓴 비즈니스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었거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번역을 했어요. 비즈니스 경제학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때 번역하면서 그 역자 말에 이 경제학 이론이 되게 서양에서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 이론은 다 서양에서 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소화하는 단계인데 소화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학자가 모르긴 몰라도 한 10,000명가량 될 텐데 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해답을 못 내는 네. 이유가 네. 그냥 이론만 배웠지 이걸 현실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을 안 해서 그렇다고 감히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대학교 교수님 이거 혹시 보시면 또 네. 혼날 소리인데 그때 근데 번역을 하면서 그 책을 보니까 네. 이분이 그 서양의 이론을 일본 현실에 맞춰가지고 현실 중심으로 이렇게 녹여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언젠간 이런 걸 써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2004년에서 지금 2021년이니까 17년 만에 제가 이걸 썼는데 그거만큼 잘 썼다고 자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그거보다 좀 낫다고 자부하면서 썼습니다. 이토 모노시게 교수님 그 도쿄대학교.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 홍찬선 국장이 쓰신 책이 번역서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권 넘지 않나요? 20권 시집까지 하면 제가 은퇴하고 이제 시를 시도 쓰시고 하니까 시집까지 하면은 한 30권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100세 시대의 제2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퇴를 했잖아요. 자발적 은퇴. 자퇴를 되게 학교를 그만두는 걸 자퇴라고 하는데 이 직업, 돈 버는 것도 스스로 그만둔 걸 자퇴. 그래서 제가 자퇴를 하고 제2 인생을 사는데 이제 시인이 돼서 시를 열심히 쓰고 있고 그거 합치면 30권 가량 되는데 이 100세까지 산다는 건 약간 욕심일 것 같고 요즘에는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27살에 결혼을 했고 그 54세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27도 하면 80일인데 인생을 3등분해서 이 27세까지는 나를 키우는 부모님 아래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 27년은 내가 이제 울타리가 돼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리고 나머지 27년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배운 거는 조금 환원도 좀 해주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뭐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27년을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분산에 가서 81세까지 산다고 치고 그럼 앞으로 한 21년 남았는데 81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뭐 남은 노후인데. 더 삶은 전 운이고 예. 일단은 81세까지 사는 거를 하고 81세까지 21년 동안 앞으로 좀 책을 써서 예. 한 100권은 써볼까 지금. 훌륭하십니다. 네. 얼마 전에 참 그 강창희 대표님 네. 왔다 가셨습니다. 네. 그 뭐 강창희 대표님이라든지 진짜 뭐 이채원 의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소개해 주신 분이 다 우리 홍찬선 네. 국장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덕분에 다 그분들 네트워크를 저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이 책 보니까 6만 1억 클럽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 6만 1억 클럽 하면은 생소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 뭐 스포츠에서는 뭐 20 클럽, 30 클럽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렇죠. 우리 경제학에서는 30, 50 클럽은 들어봤죠. 네네네. 그 인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다음에 인구 5천만 이상. 그게 이제 우리가 2008년 기준으로 2009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네, 가입을 맞아요. 해서 예. 이제 선진국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1992년에 처음으로 300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8년에 7번째로. 네. 근데 이게 3만 달러 넘는 나라는 많은데 예. 인구가 5천만 넘는 거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아,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7번째인데 맞아요. 저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6만 1억 클럽을 하자. 이러면 예. 세계 처음이거든요. 그럼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2배, 그렇죠. 인구수도 2배. 2배 이상. 2030년이요. 아니, 시간은 어쩔 이렇게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비전을 갖고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네. 비행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건배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 건배사를 이렇게 일상하면서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20대 대통령은 이 정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허황된 게 아닌 것이 이 72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뭐 기간 내년 계산. 7%로 복리하면 2배가 되는 네. 기간 이거. 예. 그러니까 이 성장률 예를 들어서 한 3%, 네네. 그다음에 원화 가치 상승률 2%하면 5% 되잖아요. 네. 이 71을 5로 나누면 14.1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14년 정도 지나면 6만 달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장률을 좀 높게 해서 뭐 한 5% 되고 원화 가치 상승이 한 2%, 7% 된다. 네, 네. 그럼 10년 안에 되는 더 거거든요. 빨라지고.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2만 달러, 3만 달러,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할 때 기간이 긴 게 네. 우리 1만 달러 혹시 언제든지 기억나요? 언제였을까요? 서울 올림픽 할 때쯤이었나요? 우리 OECD 언제 가입했죠? 그 김대중 정부 때 가입했나?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왜 바닥이 다 그냥 드러나네. 서울 올림픽은 88년이고 네. OECD 가입은 1996년인데 네. 그때 1만 달러 됐어요. 아, OECD가 그러면 김영삼 정부 네, 김영삼 때였네요. 정부 때. 예. 근데 그때 좀 너무 무리하게 네. 원화 가치를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가지고 그때 1달러당 원화가 얼마인지 혹시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 1,200원 되죠? 96년에요? 네, 96년. 그때는 잠깐만 IMF 맞으면서 그때 막 올라갔었고 IMF 그 전이죠. 전이니까 그때 한 1,400~500원쯤 되었을까요? 지금이 1,200원인데 네. 그때부터 지금이 더 원화가 가치가 낮아졌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때가 680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1달러에 680원. 그러니까 이 우리 원화로 표시한 거는 똑같아도 원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달러 표시로 하면 높아지거든. 네. 그래서 YS 때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한다는 그런 약간의 그 과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원화 가치를 너무 가파르게 상승시켰어요. 원화 강세로. 그렇죠. 예. 원화 강세로. 그러니까 1달러당 원화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680원 네. 됐었어요. 그리고 1만 달러 됐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짜내면 되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경제가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네. 어떻게 결과가 뭐예요? 무역 적자로 오잖아요. 아,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로. 그렇죠. 또 원화로 환산을 하니까 달러로 벌어서 원화로 환산하니까. 그래서 1996년 원화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 달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1997년에 IMF 위기가 온 거죠.
위아 달러가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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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680원에서 10년마다 200원씩 원화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에는 한 IMF 직전에는 뭐 1,700원까지 갔었고 네, 네.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200원이니까 네. 당시 96년에 비해서 벌써 한 얼마 떨어진 거야? 한 400원 이상, 예. 500원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만큼 달러 표시 소득이 낮아진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680원 갈 수는 없고, 네. 예를 들어서 1,000원대로만 간다. 그러면 20% 정도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달러 표시로 20%가 늘어나는 거예요. 높아지죠. 그거만 해도 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는 금방 가죠. 근데 이게 뭐 달러 표시, 원화 표시 좀 개념이 어렵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달러로 벌어서 이제 원화로 환산하느냐, 원화로 있는 걸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하느냐인데 국민들의 삶 자체는 달라지는 게 있죠.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있죠. 우리가 똑같이 1인당 소득이 뭐 한 가구당 소득이 이제 원화로 얼마 하는 거랑 이거를 그냥 달러로 치환을 해서 OECD 이렇게 순서대로 비교하는 거랑은 원화로 번 건 국내에서 늘 버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하고 교역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그렇죠. 우리 해외가 교역을 하잖아요. 계속. 예. 그럼 우리가 뭘 사와야 되잖아. 네. 우리가 먹는 거 대부분은 수입을 하고. 수입품이잖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먹는 거 뭐가 있죠? 빵 같은 거, 밀가루? 그렇죠. 뭐 밀도 다 수입하고. 밀가루 같은 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네. 달러 표시로 한 원화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럼 비싸지죠.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을 때 비싸지죠.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이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100원짜리를 그렇죠. 110원에 사면 네. 소득이 그만큼 10원이 낮아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1996, 680원 할 때보다 지금 1,200원 하면 그만큼 우리 실질 소득이 줄어든 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네. 그동안 이제 수출주도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가 저임금과 저금리 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고환율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팔면 미국 시장에서 팔렸잖아요. 네. 옛날에는 동서냉전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팔면 거기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 그 중에 일부는 떨어진다. 낙수 효과처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동을 해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1인당 100달러가 안 되는 거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가계 기적이라고 이럴 그렇죠. 정도로 지금 300 클럽까지 가입했잖아요. 7번째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